안녕하세요. 명리학 원장 서정아입니다. 요즘 마음이 좀 무거우셨죠? 뭐 하나 시원하게 풀리는 게 없고, 밤에 괜히 한숨이 나오고, 이게 나만 그런 건가 싶은 그 기분. 72년생 GT분들, 지금 이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시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놓치지 않으시려면 곁에 두고 자주 들러주세요. 지금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이 있으실 분,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정성껏 기도 올리겠습니다. 나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은요, 고정 댓글 첫 줄에 안내해둔 곳으로 편안하게 오시면 됩니다. 본 영상은 재미와 참고용으로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72년생 GT분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전에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에서 드리는 말씀은 띠와 연주를 기준으로 공통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주팔자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큰 그림을 잡아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주변 사람 이야기부터 할게요. 요즘 사람관계에서 마음이 많이 지쳤을 거예요. 72년생 분이 원래 속마음을 잘 안 보여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는 척, 다 감당할 수 있는 척 하시는데 속엔 이미 꽉 차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원리부터 설명해 드려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72년생은 임자년이에요. 천간이 임수, 지지가 자수예요. 하늘도 물, 땅도 물이에요. 물의 기운이 위아래로 꽉 찬 구조라는 뜻이에요. 임수라는 게 어떤 기운이냐면요. 깊은 바다 같은 거예요. 겉에서 보면 잔잔하고 넉넉해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는 굉장히 강한 흐름이 있거든요. 방향으로 정하면 그쪽으로 묵묵히 밀고 나가는 힘, 한번 마음먹으면 쉽게 꺾이지 않는 집중력, 그게 임수의 본질이에요. 거기에 지지, 자수까지 물이잖아요. 자수는 겨울의 기운이에요. 밤이 가장 길고 양의 기운이 아주 미세하게 움트기 시작하는 그 시점. 독창적이고 이상을 추구하는 사고가 특징인데 동시에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아요. 내 속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겹치면 어떻게 되느냐? 머리는 좋아요. 눈치도 빠르고 상황 파악도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걸 밖으로 안 꺼내요. 혼자 다 계산하고, 혼자 다 정리하고,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해요. 혹시 요즘 이런 경험 하신 분 계신가요? 분명 내가 맞는데 굳이 말 안 하고 넘어간 적, 속으로 답답한데 입 밖으로 꺼내면 내 감정이 상할 것 같아서 참은 적, 72년생 분들한테 이게 일상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이 패턴이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2026년이 병원년이거든요. 병은 불의 기운, 오도 불의 기운, 하늘도 불, 땅도 불. 여러분은 하늘도 물, 땅도 물인데 올해 세상의 기운은 하늘도 불, 땅도 불이에요. 물과 불이 정면으로 만나는 해라는 뜻이에요. 지금 고개 끄덕이고 계신 분 분명 계실 거예요. 올해 들어서 괜히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 감정이 확 오르고 잠도 잘 안 오시는 분.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 해석은 좀 다릅니다. 보통 물과 불이 만나면 안 좋다고들 해요. 수국화, 물이 불을 끄니까 충돌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랜 시간을 상담하면서 다른 경험을 많이 했어요. 오히려 그 긴장감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이 너무 많으면 고여서 썩어요. 거기에 불의 기운이 들어오면 물이 순환하기 시작해요. 정체돼 있던 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72년생 분들한테는 사람 관계에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올해 주변 사람이 바뀝니다. 그동안 곁에 있던 사람 중에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사람이 생기고 뜻밖의 곳에서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요. 이걸 억지로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72년생 분들이 한 번 마음을 준 사람을 놓지 못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정이 깊어서 그래요. 그런데 올해는 그 정 때문에 고생하시면 안 돼요. 떠나는 사람은 보내주고 오는 사람은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특히 4월에서 6월 사이에는 귀한 인연이 나타날 조짐이 보여요. 직장에서든 일상에서든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 나타나요. 그 사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감정 이야기 좀 해볼게요. 72년생 분들이 올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게 감정 관리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의 기운이 꽉 찬 분들한테 불의 기운이 들어온다고. 이게 감정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갑자기 화가 확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 생겨요. 평소에 참고 참고 참던 게 어느 순간 터지는 거예요.
특히 가까운 사람한테 그렇게 나타나기 쉬워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오래된 친구한테. 왜냐하면 편한 사이일수록 감정의 조절의 벽이 낮아지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감정이 확 올라오는 순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지 마세요. 딱 3번 깊게 숨을 쉬고 그 자리를 잠깐 벗어나세요. 5분이면 충분해요. 이 5분이 여러분을 올 한 해의 관계를 지켜줄 수 있어요. 이건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드릴게요. 올해 4월에서 5월 사이에 북쪽 방향으로 짧은 산책을 해보세요. 물의 방위가 북쪽이거든요. 여러분의 본래 기운을 안정시켜주는 방향이에요. 검은색이나 남색 계열의 편한 옷을 입고 나가시면 더 좋고요. 걷는 동안 머릿속을 비우시면 됩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동네 한 바퀴 충분해요. 자, 그러면 72년생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돈 이야기요. 올해 재물운이 어떤지 여러분이 속이 많이 타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올해 72년생 재물운은 상반기와 하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상반기는 좀 조여요. 지출이 많아지고 예상 못한 곳에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1월에서 5월 사이가 좀 빡빡해요. 이건 경제 상황도 한몫하지만 기운의 흐름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6월이 지나면 흐름이 바뀝니다. 72년생 나붐이 상자목이에요. 뽕나무, 꾸치뽕.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동과 실용, 꾸준한 노력의 상징이에요. 화려하게 한 방에 터지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쌓아서 결실을 맺는 구조예요. 올해 세운의 나붐이 천하수인데 이건 하늘의 물이에요. 수생목, 물이 나무를 길러주는 형국이거든요. 세상의 기운이 여러분의 본래 타고난 기운을 키워주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특히 하반기에 그동안 열심히 해온 것에 대한 보상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하반기에 승진운이나 인정받는 일이 생길 수 있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7월 이후에 새로운 거래처나 기회가 열릴 수도 있어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상반기에 무리하게 돈을 쓰거나 빚을 내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상반기는 지키는 시기이고 하반기가 거두는 시기예요. 이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해요. 여기까지 들으면서 올해가 좀 복잡하구나 하고 느끼셨을 거예요. 맞아요. 조금 복잡해요.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복잡하다는 건 움직임이 있다는 뜻이고 움직임이 있다는 건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건강 이야기거든요. 올해 72년생 분들 건강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꼭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해요. 아까 물과 불이 만난다고 했잖아요. 이게 몸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물의 기운이 강한 분들한테 불이 들어오면 몸 안에서 기운이 부딪혀요. 위로 치솟는 하기와 아래로 내리는 수기가 서로 엇갈리면서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타나느냐?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갑자기 화끈 달아오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반대로 손발은 차가워요. 위는 뜨겁고 아래는 차가운 이걸 옛 의서에서는 상열하한이라고 했어요. 자시, 그러니까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우리 몸에 담의 기운이 활발하게 작용하거든요. 해독작용과 에너지 재정비가 이 시간에 이루어져요. 72년생 분들이 자수의 기운을 타고나셨으니까 이 시간대의 수면이 특히 중요해요. 그런데 올해 불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이 시간에 잠이 안 오는 분들이 많아지셨을 거예요. 새벽에 눈이 딱 떠져서 천장을 바라보고 계신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건 단순한 불면이 아니에요. 기운의 충돌이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증상이 나타나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면 안 돼요. 특히 비뇨기 쪽, 여성분들은 부인과 쪽으로 올해 하반기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물의 기운이 강한 분들은 원래 신장과 방광 쪽이 약해지기 쉬운 체질이에요. 거기에 올해 불의 기운이 겹치면서 수기가 소모되는 흐름이 만들어지거든요. 미리 점검하고 가시는 게 올해를 무사히 넘기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무릎이나 허리가 시큰한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5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관절 쪽으로 기력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올해는 그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뭔가 불편하다 싶으면 바로 전문의를 찾아가시는 게 맞아요. 이 부분 들으시면서 마음이 뜨끈한 분,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거예요. 이미 몸 어딘가에서 신호가 오고 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계신 분, 올해만큼은 미루지 마세요. 자, 건강 이야기를 좀 무겁게 했으니까 여기서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72년생 분들한테 올해 딱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말이에요. 아까 감정 관리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불의 기운이 여러분 안에 있는 물을 들끓게 만들면 그게 입으로 나와요. 평소에 안 하시던 말 안 꺼내시던 거, 속마음이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안에 쌓아둔 걸 꺼내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문제는 타이밍과 방식이에요. 올해 72년생 분들한테 구설이 좀 보여요. 내가 한 말이 돌고 돌아서 다른 의미로 전달되거나 오해를 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 직장에서 그래요. 나는 정당한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불의 기운이 말에 열기를 실어주거든요. 내 입에서 팩트를 말한 건데 받는 사람은 날이 서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이 말을 지금 해야 하는가? 이 말이 이 사람한테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만 점검하시면 구설의 반응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역설적인 게 뭐냐면 꼭 해야 할 말은 참으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참아온 것 중에 올해 반드시 꺼내야 할 말이 있어요. 그동안 눈치만 보면서 속으로 삼킨 말, 올해는 적절한 방식으로 꺼내셔야 해요. 임수의 본질이 뭐라고 했죠? 선비의 기운이에요. 정보를 흡수하고 해석해서 본질을 꿰뚫는 힘. 그 힘을 혼자 안에 가두지 말고 올해는 밖으로 꺼내보세요. 단 뜨겁게 말고 차분하게. 물이 불을 만나면 수증기가 되잖아요.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위로 올라가서 더 많은 사람한테 닿을 수 있는 해라는 뜻이에요. 제가 그동안 이 기운 가진 분들을 많이 뵀었는데요. 올해 같은 해에 오히려 입을 열어서 자기 위치가 확 달라진 분들도 있어요. 승진한 분도 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분도 있고 오랜 갈등을 정리하면서 마음이 후련해지신 분도 있어요. 포인트는 감정으로 쏟아붓는 게 아니라 논리와 진심을 담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참으실 건지, 올해를 기회로 삼을 건지. 자, 이제 올해 시기별 흐름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1월에서 3월, 이 시기의 정리의 시간이에요. 작년까지 끌고 온 것들, 마무리 안 된 관계든 일이든 이 시기에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해요. 미적거리면 상반기 내내 발목을 잡혀요. 4월에서 6월, 여기에 올해 첫 번째 고비이자 첫 번째 기회예요. 감정적으로 가장 출렁이는 시기인데 동시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해요. 이 시기에 만나는 사람을 잘 살펴보세요. 7월, 여기서 잠깐 쉬어가야 해요. 7월에 무리하면 8월 이후로 컨디션이 쭉 떨어질 수 있어요. 이달은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시는 게 좋아요. 8월에서 10월, 이 시기가 올해 72년생 분들한테 진짜 수학기예요. 상반기에 잘 버티고 씨를 뿌린 분들은 이때 결과가 나와요. 금전 흐름이 확 살아나는 시기이기도 해요. 11월에서 12월은 마무리이자 내년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올해 얻은 것을 정리하고 내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시간으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흐름을 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작은 것부터 풀리기 시작해요. 엉켜있던 실타래가 한 올 한 올 풀리듯이 사소한 일이 술술 해결되기 시작하면 그게 신호예요. 식당에서 자리가 딱 나가거나 연락하려던 사람한테 먼저 연락이 오거나 이런 작은 것들이 겹쳐서 나타나면 큰 흐름을 여러분 쪽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사소한 것들이 계속 꼬이면 아직 때가 안 온 거예요. 그때는 조급해하지 마시고 한 박자 기다리세요. 물은 원래 기다릴 줄 아는 기운이에요. 여러분한테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세요? 인내심이에요. 임수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은 끊임없이 흐르되 절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바위에 부딪혀도 돌아가고 막혀도 다른 길을 찾아가요. 그 기운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올해 구체적으로 뭘 하셔야 하는지 실천하실 수 있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여러분이 직접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좋은 기운이 와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지나가 버립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 같은 해에 같은 띠여도 결과가 완전히 다른 분들이 있거든요. 차이가 뭐냐면 움직인 사람과 안 움직인 사람이에요. 올해 72년생 분들한테 제가 가장 먼저 권해드리고 싶은 건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집안 분위기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임자생 분들은 물의 기운이 강하잖아요. 올해 불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균형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예요. 이 균형을 잡아주려면 가운데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기운이 필요해요. 그게 나무의 기운, 목의 에너지예요. 물은 나무를 키우고 나무는 불을 받아들이잖아요. 수생목, 목생화, 이 순환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물과 불이 직접 부딪히지 않고 조화를 이뤄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의 집에 초록색 기운을 좀 들여보세요. 거실이나 방에 작은 화분 하나 놓는 것만으로 달라요. 살아있는 식물이 좋아요. 조화 말고 진짜 흙에서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뽕나무가 여러분의 나무인 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72년생의 타고난 물상이 뽕나무예요. 실용적이고 꾸준히 자라고 사람한테 쓸모가 많은 나무. 그 기운처럼 올해는 화려한 것보다 실용적인 것에 집중하시는 게 맞아요. 옷 색깔도 신경 쓰시면 좋겠어요. 올해 상반기에는 검은색이나 남색 계열을 자주 입으세요. 물의 기운을 안정시켜주는 색이에요. 하반기에는 초록색이나 연두색 계열을 섞어주세요. 나무의 기운으로 물과 불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빨간색은 올해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불이 이미 강한 해에 보라색까지 더하면 기운이 가행될 수 있거든요. 특히 중요한 미팅이나 계약 자리에는 차분한 색 위주로 가세요. 지금 바로 자기 옷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올해 자주 손이 가는 옷이 무슨 색인지 보시면 지금 내 기운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대충 감이 잡히실 거예요. 두 번째 실천하실 것,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운동 이야기가 아닙니다. 72년생 분들이 올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정체예요. 물은 흘러야 맑아요. 고이면 탁해지고 탁해지면 병이 들어요. 올해 불의 기운이 여러분을 자극하고 있는데 그 자극을 밖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안에서 굶어요. 그게 감정으로 나타내면 우울이 되고 몸으로 나타나면 병이 돼요. 매일 30분이면 충분해요. 걷는 게 제일 좋아요. 뛰지 않아도 돼요. 특별한 운동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걸으세요. 가능하면 저녁보다 아침이 좋고 아침이 어려우면 해 지기 전에 나가세요. 해가 떠 있는 시간에 걸으면 불의 기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몸 안에 물 기운과 순환시킬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강력한 개운법이에요. 개운이라고 하면 부적을 쓰거나 구술하거나 뭔가 거창한 걸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랜 시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가장 강력한 개운은 내 기운에 맞는 환경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그걸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는 거죠. 72년생 분들한테 올해 필요한 에너지는 명확해요. 물과 불 사이를 이어주는 나무의 기운, 그리고 가행된 감정을 조율할 수 있는 내면의 안정, 이 두 가지를 채우면 올해는 무사히 넘기는 것을 넘어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어요. 세 번째, 이건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72년생 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사셨어요? 72년생이면 올해 55세예요. 20대에 세상에 나와서 혼자 부딪히고 30대에 겨우 자리 잡아서 숨 돌리나 했더니 40대에 가정이라는 일이 동시에 무거워지고 50대에 들어서는 체력도 예전 같지 않은데 책임은 더 늘어나고 그 세월을 버텨온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본인한테는 인정을 안 해주셔요. 아직 부족하다, 더 해야 한다, 이것밖에 못했나, 그 목소리가 여러분 안에서 계속 울리고 있잖아요. 올해는 그 목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충분히 잘 해 오셨어요. 이건 위로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임수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물은 원래 낮은 곳으로 흘러요. 남한테 양보하고 남한테 맞추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게 임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정작 자기를 위한 투자는 늘 후순위로 밀려났을 거예요.
올해는 나한테 투자하세요. 배우고 싶었던 거 배우시고, 가보고 싶었던 데 가시고, 먹고 싶었던 거 드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의 기운을 채워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기도와 마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72년생 분들 올해 마음이 많이 흔들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물과 불이 안에서 부딪히니까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밤에 이런저런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때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루를 마감할 때 딱 1분만 투자하세요.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거창한 거 말고요. 오늘 밥이 맛있었다, 날씨가 좋았다, 길에서 고양이를 봤다 이런 소소한 것도 충분합니다. 이게 왜 효과가 있느냐면 명리학적으로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기운을 전환시키는데 가장 강력한 수단이거든요. 부족한 기운을 채우는 방법이 물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도 개운의 한 방법입니다. 나는 변화가 두렵지 않다. 지금이 나의 시간이다. 이런 확신의 언어를 스스로한테 들려주는 게 부적 열정보다 강할 때가 있어요. 특히 72년생 분들은 선비의 기운을 타고나신 분들이잖아요. 정보를 해석하고 본질을 깨뚫고 전략을 세우는데 탁월한 분들이에요. 그 능력을 세상한테만 쓰지 말고 올해는 자기 자신한테도 좀 써주세요.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서 한 발짝 내딛는 거예요. 그 한 발짝이 올해 여러분의 운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올해 전체를 간통하는 핵심 메시지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72년생 임자생 분들, 올해 고요한 물 위에 불이 비치는 해예요. 표면이 일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깊은 곳은 여전히 고요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깊은 고요함을 잊지 마세요. 표면에서 아무리 파도가 쳐도 바닥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오래 흔들리는 것은 겉이에요. 여러분의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올해 어떤 일이 와도 넘길 수 있어요. 55세란 나이가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나이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10년, 20년을 설계하시면 됩니다. 말년은 결코 나쁘지 않아요. 56세를 넘기면 여유가 생기고 60대에 들어서면 지금보다 훨씬 편안한 흐름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은 그 편안한 시기를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가세요. 여러분한테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2년생 임자생 분들, 올해 분명 쉽지 않은 해예요. 그런데 쉽지 않다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깊은 물의 힘을 믿으세요. 흔들려도 괜찮아요. 멈추지 않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설명란에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내 사주가 정확히 어떤 흐름인지 따로 여쭤보고 싶은 분은 고정 댓글 맨 위에 적어둔 곳을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떠오르는 소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게 첫 발걸음입니다. 다음 달 운세도 빠르게 전해드릴 테니 놓치지 마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곁에 작은 등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